오늘은 엑셀 컬럼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럼 함수는 셀의 열 번호를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는을 입력하고 col을 입력합니다. 그럼 컬럼 함수가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탭키를 눌러서 컬럼 함수의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열 번호를 확인할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입력했던 셀인 C2가 지금 현재 세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컬럼 함수를 입력을 하고 인수를 입력하지 않고 괄호를 그대로 닫은 채로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컬럼 함수를 입력했던 열의 위치가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만약 세 번째 열에 컬럼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바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지금 컬럼 함수가 세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컬럼 함수를 입력을 하고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3, 4,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열 수식이 적용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배열 수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했던 범위 부분을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범위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3, 4, 5라고 입력이 된 것입니다. 즉 3열, 4열, 5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컬럼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컬럼 함수를 조금 더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상위 3개의 값을 배열로 반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라지라는 함수를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라지 함수는 범위 내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는을 입력을 하고요. 라지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첫 번째로 범위를 입력을 해줘야 되죠. 우리는 이 점수에서 상위 3개의 값을 배열로 반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콤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콜럼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범위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상위 3개의 값을 배열로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범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9, 8, 7이라는 값이 가로로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도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배열 수식이 적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한 이 범위 내에서 상위 3개의 값이 9, 8, 7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 3개의 값을 가로로 입력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라지 함수와 컬럼 함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상위 3개 또는 4개 원하는 대로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특정 셀을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또는 순서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3, 4, 5, 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서를 차례대로 1, 2, 3, 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순서 셀의 선택을 그대로 해주시고 는 컬럼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괄호를 그대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컬럼 함수가 입력되어 있는 열의 번호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3열이기 때문에 3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2를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옆의 셀에도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11개를 삭제를 하더라도 순서는 이렇게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이를 조금 더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월별 표시법입니다. 우리가 월별 판매량 이렇게 되어 있는 표처럼 이렇게 월별로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1월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하고 그 옆의 셀에도 2월, 3월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월별 판매량 옆의 셀에 선택을 해주시고 는 컬럼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그대로 닫고요. 빼기 2를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컬럼 함수가 세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컬럼 부분만 입력을 하면 3이라는 값이 나오고 빼기 2를 했기 때문에 결과로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1월이라고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결합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월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큰 따옴표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1월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옆의 셀에도 동일하게 1월, 2월, 3월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만약 중간에 하나의 열을 삭제를 하더라도 월별 판매량에서 월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컬럼 함수를 이용하면서 열의 번호가 아닌 열의 알파벳이 나오도록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 번호를 구했을 때 이렇게 2라는 값이 아니라 B라는 값으로 구하고 싶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컬럼 함수와 substitute 함수, address 함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알파벳으로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는을 입력하고 address를 입력합니다. address 함수의 경우 셀 주소를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인수를 보시면 행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F1에 해당되는 열 알파벳만 구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F1이라는 셀 주소에서 F만 반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경우에 F1의 행 번호는 1이죠. 그래서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두 번째 인수를 보시면 열 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 번호는 우리가 컬럼 함수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컬럼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찾으려는 셀인 F1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콤마를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인수로 참조 유형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참조 유형의 경우 절대 참조를 입력할 것인지 상대 참조를 입력할 것인지를 정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절대 참조를 따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과 열에 모두 상대 참조를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4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F1이라는 셀 주소를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substitute 함수를 사용해서 기존의 특정 문자에서 새로운 문자로 바꾸는 것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1이라는 값만 없애면 F라는 값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을 공백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itute 함수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선 address 함수 앞에 substitute 함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를 보시면 문자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자열의 경우 F1 셀 주소이죠. 우리가 address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서 콤마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substitute 두 번째 인수로 찾을 문자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F1이라는 셀 주소에서 1을 공백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1을 입력해줍니다. 즉, 이 1을 공백으로 바꾸겠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엔 공백으로 바꿀 것이니까 큰 따옴표를 그냥 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F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F1이라는 셀 주소에서 우리가 F라는 열 알파벳만 구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컬럼 함수를 이용해서 열의 알파벳만 나오게 하는 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상 컬럼 함수 사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